자, 오늘의 작전주는 이제 종목 3개를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가 대장주인데 이슈와 뉴스들이 다 겹쳐가지고 시장 평가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첫 번째로 갈 것은 이마트, 또 대한항공, 한화솔루션. 마트 쪽, 그다음에 항공업 쪽, 태양광 쪽 세 업종들을 빠르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요. 뉴스가 하나 어제 그제 터졌었죠. 그동안에 언제 하냐 했었는데 전체의 신세계 그룹은 이마트라는 마트가 있고 백화점이 있잖아요. 드디어 계열 분리가 선언이 됐습니다. 현재 신세계 그룹 회장이 정용진 회장이고 주 신세계에서 이 정유영 씨가 사장이었었는데 주 신세계 회장으로 인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룹 내 회장이 2명인 거죠. 정용진과 정유경으로 나뉘게 돼서 그럼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느냐? 이마트는 정용진 회장이 이끌고 신세계 백화점 라인은 정유경 회장이 이끌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마트 라인 밑에 편의점 있죠. 또 푸드 있죠. 그다음에 스타벅스도 실은 저쪽에 가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 쪽 이마트 라인에. 그다음에 센트럴 저쪽 스타필드 같은 것들이 가 있고 백화점 라인은 광주 신세계, 대구 신세계, 또 면세점, 센트럴 CC 이런 라인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명희 총괄 회장 어머니죠. 지분 정리와 이게 구도가 거의 깔끔합니다. 즉 뭐냐? 10%를 갖고 있어서 28%의 가문으로 이마트 지분, 28%로 신세계 지분을 하니까 만에 하나 이제 이명희 회장이 이제 사망을 할 때도 각각이 저 지분만 이제 상속세를 내고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정용진, 정유경 모두 어떤 지배구조에서 흔들림은 없습니다. 상속세 부담도 덜하고. 다만 지금 SSG닷컴, 쓱닷컴이 이마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 신세계 지분이 한 24%가 있는 것. 이건 좀 약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쓱닷컴으로 보여지고. 자, 이렇게 계열 분리가 이제 끝나게 된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시장 평가인데 저는 과거부터 이 신세계 그룹, 특히 이마트를 이끄는 정용진 회장 입장에서는 저 신세계를 함께 갖고 있는 게 궁합이 안 맞는다. 오히려 이커머스 가더라도 신세계 라인은 다 떼어주고 완전히 쓱닷컴과 이마트, G마켓 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동안에 함께 있었던 보완 효과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분리가 맞다. 그래서 주가, 시장 평가도 오히려 좀 더 프리미엄을 주지 않을까 이번 계열 분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저런 분리까지도 빠르게 선언하는 것은 정용진 회장이 그동안의 겉멋치우치기에서 벗어나서 실속 추구의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마트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월마트 테마 따라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외식비하고 서비스 물가가 비싸서 아예 외식을 못 해요. 다 월마트로 가서 식자재 사가지고 집에서 보거든요.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마트에 장보러 가는 시대가 오고 그렇다면 식료품의 강점이 있는 이마트 쪽이 굉장히 혜택을 볼 것이다. 또 정용진 회장이 좀 달라진 모습 보인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신세계건설도 지금 신세계건설 쪽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은 상장 폐지로 그동안에 자신의 계열사에서 이제 신세계건설 문제는 아예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정용진 회장이 늘 좀 이제 자신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2월에 취임한 후에 8만 원대 주가가 한때 5만 원대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은 저는 어떤 식으로 좀 만회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저는 구조조정이라고 보고 이번에 백화점도 떼어내고 또 굉장히 많은 이마트를 비롯해서 구조조정 펼쳐졌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또 하나가 이제 다들 무시하고 있는 이 이마트 라인, 쓱닷컴 계열의 이커머스인데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TMF 사태 터지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한번 업그레이드, 구조조정을 갖게 되면 그동안에 쓱닷컴, G마켓 이것도 조단위 주고 산 건데 다 놀고 있었잖아요. 여기와 오프라인의 이 할인점, 편의점까지 합치는 이 오프라인까지와의 결합이 상당히 좀 이마트에는 파워풀하지 않을까. 특히 이 정도가 되면 이커머스지만 판관비가 없죠. 왜냐하면 브랜드가 이미 아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로 마케팅비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점. 또 오프라인에 이런 식료품 사오는 밸류체인들, 공급망이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저는 이커머스 쪽에서 또 다른 이제 이마트가 계열 분리 후에 성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PBR이 0.1배 수준입니다. 10월 이후에 외국인 기관들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이 계열 분리 등등해서 나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곧 있으면 3분기 실적 나올 텐데 유통기업 중에서는
가장 전년 대비 상승률이 큽니다. 오히려 지금 백화점 라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런 점들 체크한다면 이 언저리에서부터 이제 새 출발하는 이커머스, 이마트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리뷰를 해봤고요. 두 번째 대한항공입니다. 11월에 대한항공은 의미가 굉장히 크죠. 아시아나의 합병이 아마도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물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쪽에서는 안 된다 뭐 이야기는 하지만 거의 EU에서 이야기한 거 다 지켰습니다. 화물 부분은 지금 이제 매각으로 아예 내놨고 유럽 노선에서 아시아나가 갖고 있던 것들은 TA 항공에다가 다 줬잖아요. 그 유럽 4개 노선들. 뭐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조건부 승인에서 최종 승인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어떤 위원회가 판결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의 연방 법무부가 이 반독점 소송을 하는 순간 인정 못 한다는 거고 소송을 안 하면 이대로 그냥 미국 쪽으로 이 합병 라인이 그냥 이제 출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어디에도 연방법무부의 뭐 반독점에 대한 뭐 내용 증명 하나 온 게 없기 때문에 유럽이 아마 최종 승인이 나면 자연스럽게 판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세계 7위입니다. 비행기 대수가 228대 메가 캐리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게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쪽에서는 아시아나 부채 걸림돌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해운도 그렇고요. 항공도 그렇고 사이즈가 일단 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이게 가격 결정권, 규모의 경제 아마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TA 항공에다가 뭐 로마라든가 프랑크푸르트 그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TA 항공의 유럽 노선과 대한항공의 유럽 노선이 경쟁해야 되는데 가격을 안 낮춥니다. 오히려 대한항공 쪽의 유럽 노선 가격은 더 올렸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사이즈의 또 규모의 경제의 단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특히 코로나19 터지고 그다음 2021년에 역사상 최고 실적들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주가는 딱 2만 원대, 2만 3천 원, 2만 1천 원 이 박스권으로 쭉 와 있었어요. 그것은 좀 미스테리하죠.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역시 그 이유는 하나였다. 합병 승인 불확실성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주가가 먼저 갔다면은 이번에 합병 발표가 세론이 될 수가 있는데 주가를 박스에 가뒀다라는 것은 이번에 이제 확실한 실적 이 합병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 재료가 박스를 돌파하는 기폭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얘기도 해봐야 될 텐데 미국에서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시세 한 20%, 25% 최근 한 달간 주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항공유. 이제 기름값이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3분기 쪽에서는 그냥 항공주들은 눈 감고 실적 좋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뭐 매출 4조도 넘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은. 그런데 이것도 못 받고 있죠, 이 기대감도. 왜냐하면 저 합병 승인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합병 최종 승인이 뭐 다음 주라도 나오게 된다면 3분기 실적에 유가 떨어진 거로 호실적과 함께 한 번 정도의 이제 시세 수급들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마트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라고 봤는데요. 이 대한항공 역시도 여름 때부터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다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태양광 망하는 거 아니고 그동안의 주가를 이렇게 태양광을 눌렀던 게 트럼프 때문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의 저가 물량 때문에 실은 태양광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면 이제 중국 쪽 더 누를 거 아니에요. 바이든 때보다.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태양광은 여기 언저리에서 바닥을 형성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뭐 주택용 시장의 1위를 차지했던 그런 저력도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전체 아예 폴리실리콘 그 다음 인곳부터 마지막 전력 시스템까지 밸류 체인을 다 하는 곳입니다. 이런 기업이 전 세계에는 별로 없거든요. 뭐 패널, 셀, 모듈, 발전소 설치까지 하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명실상부 하나솔루션은 대장주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되면 중국 때리기는 더 가속화하고 IRA 법안 폐지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 공화당 의원의 70%가
전기차, 태양광 풍력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RA를 쉽게 폐지할 수는 없고 이번에 이 실적들을 놓고 보면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미국에 공장 지으면 1분기 때 966억, 2분기 때 거의 1,460억이 실제 입금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가 저는 오히려 크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만에 하나 해리스가 당선된다? 이러면 이거는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보험적 차원에서라도 이런 태양광의 일부, 특히 뭐 이거 많이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그다가 이제 오히려 트럼프 되고 주가가 빠지면 그때 커트하면 손절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화솔루션의 분기봉,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120 분기봉에서는 깼다가도 들어오고 깼다가도 들어온 라인들이 있는데 여기 라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계속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딱 여기 분기봉 라인에서 이 120 분기봉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더 밀린다. 그런 거는 회사 망한다, 태양광 망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도 메리트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화솔루션까지 오늘 분석해봤습니다. 자, 작전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